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오늘 날이 상당히 덥죠. 거의 초여름에 육박할 정도의 날씨에 상당히 더운 오늘 그런 날이었고요. 예. 그렇게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했던 좌파 정권이 끝내 그 백신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제가 늘 말하죠. 늘 선거 참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이규철에 나오는 이규 그분 말처럼 저도 뭐 문재인의 공약을 이래 봤는데 전부 보면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감성팔이로 그냥 이루어졌죠. 북한에게는 하나씩 갖다 구중하고 중국이 직설을 못하는 이런 지도자. 결국 보십시오. 그만큼 의사협회에서 7차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국 사람들 들이면 안 된다고 그만큼 말을 했어도 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뭘 했나요? 결국은 어느 영화 감독을 불러놔놓고 짜파구니를 그래 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맨날 헛소리 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네가 올해 잘나이 못나가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남북한 이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혈명인 미국과도 동맹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항상 등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대책이 없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외무부 장관에 어디 뽑아서 그 강경하라 그러죠. 지금도 정의용이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계속 헛발질에다가 뒷걸음질에다가 결국에 와가지고는 국민들이 혈세 그만큼 들여서 외국 나가서 그 성과도 얻지도 못하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만 그저 어리 잔뜩 당하는 이런 지경까지 거의 왔는 게 아닐까요? 중국과 북한은요, 한 통속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동맹을 구축으로 한 이 가장 안보 체제지요. 그래서 핵 문제 같은 것도 미국과도 절실히 우리가 급한 것은 우리가 급합니다. 가장 그런 패착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꼬라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바이든도 이제는 중국 쪽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고, 어차피 바이든 자체도 어차피 부정선거로 됐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내년에 이제 만약에 이 정권 교체가 실현이 된다면은 이 대통령 당선자가 빨리 미국을 방문해서 그 강제 복원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백신 확보도 우리가 미국과 전진적인 관계를 이루었을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참 잘했죠. 이 자원 외교나 그것이 이제 좌파 이제 쓰레기 언론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왜곡이 되고, 그리고 감호병 소동이 그게 그때 뭐 내송순 구멍 탁탁인도 뭐 그때 그랬죠.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고, 거기에 관련된 좌파 연예인 중에서 이제 김아무개라는 개구먼이 있었죠. 그 개구먼이 미국 소고기를 잘 먹더라, 이제 이 얘기도 있었고, 그 청산간이 얘기했던 그 여자 연기자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좌파라 그러면은 용서 자체가 아예 안 간다,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길 옆에가 바로 집이니까 정말 운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음 대통령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얘기가 참 황당무계하다, 이제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는데, 문재인이가 일 벌려놨던 걸 집 청소를 한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부터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파 정권을 확실하게 밀어주어서요, 좌파가 저질러 나가던 일은 아무래도 정권이 3번 바뀌어야만이, 우파가 3번 집권을 해야만이 결국에는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면 뭐 윤석열이 되든, 지금 가능성 봤을 때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대권 그 그림에 나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전에 보면은 2007년도 초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그 말기 때, 그때 경제가 아주 엉망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뭐 일카나 절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그 분위기를 한번 타기 시작했죠. 마치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바로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래 보고요. 그 10년 전에 바로 이명박 이제 10수년 전이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고, 지금의 이제 흐름상으로도 보았을 때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제 언론의 이 관심을 그래 받게 되었죠. 아직은 이제 윤석열, 이제 이명박 전 시장은 국회의원 한 번은 됐고, 한 번은 당선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측근의 부정행위 때문에 결국에는 의원직이 자동 상실이 되었죠. 그때 연초부터 이명박 대선과 함께 계속 그에 계속 쭉 나갔죠. 결국은. 그리고 그의 2007년도 12월 19일 날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이제 어쩌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서히 이제 그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도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40%대를 지금 웃돌고 있죠. 여론조사 할 때부터.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이 대선에 보면은 공정과 정의 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또 정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이 정권이 원칙을 그 법과 원칙을 어기는 데는 거의 뭐 기본적으로 거의 그 밥 먹듯이 그렇게 식으로 했죠. 오늘 또 이제 윤호중이가 국립묘지에 가서 이제 또 헛소리를 짓거렸다 그러죠.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러지만 정말 피해자들은 서울시청 그 여직원들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성폭행에서 성추행까지도 있었는데 그 정점에는 결국은 박원순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좌파놈들은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박원순은 어떻게 죽었나? 결국에는 그 북한산 기슭에서 뭐 이런 말도 나오죠. 뭐 타살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뭐 스스로 뭐 죽었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인데,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이 못 밝힌 면에는요, 이 문재인과 박원순의 이 공소정은 둘 다 친중을 원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고 이 깊은 성찰이 있어야만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이제 두 번 다시 또 한 번 이제 이런 인간들을 찍으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쩌면은 공산치하에 살게 될지도 모르는 이 끔찍한 상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잘 하셔야 되고, 또 두 번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이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이번에 그 사우라 백신, 그 화이자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죠. 그 주사를 맞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그 주사에 대한 그것을 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갖다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그걸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갖다 죽었다는 걸 어떻게 밝혀내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아이고야 참, 내일 또 사람 온다. 아이.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 한 번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뭐 거의 알거지 직전까지 거의 갔죠. 심지어는 전기 요금이 무려 20만원대 거의 가까울 정도로 거의 폭탄을 맞고 보니까 정말, 아까도 한전에도 제가 전화했는데 하도 욕이 터져 나오니까 그냥 대통령이 그냥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지도자 덕목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어렵다 하면은 지금 갖다 어떻게 하면 갖다 저 국민들에게 짐을 덜어줄까? 이것이 지도자 덕목인데 이런 인간은요. 제가 참 단호사에서 참 욕도 터져 나옵니다만은 그냥 어떨 때 그렇습니다. 그 신문에 읽다가도 막 어떨 때는 막 욕이고 막 절로 터져 나올 만큼.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도자 덕목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뭐가 어렵고 뭐가 지금 어렵고 작년에 만약에 문재인이가 국가적인 영향을 안 하고 그 백신을 구하러 외교준 똑같은 옳은 사람을 정말 뽑아서 장관에 앉히고 했더라면은 이 꼬라지를 우리가 왜 어디 봐야 됩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면은 그 백신 같은 거 이스라엘 같으면 거의 한 100%에 가까운 그 접종률을 보이고 이제 이달 말이면은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 하죠. 우리는 심지어 나오는 것이 뭐 6년 4개월이 걸린다 치거든. 이 말까지 지금 터져 나올 그런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했느냐? 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대로 돈을 왜 아끼고 쓰느냐? 저축을 하냐? 지금의 이럴 때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분들은요, 정말 문재인과 같은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한시라도 긴장끈을 늦추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싶고요. 작년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어디 갔다 정권 심판을 했지만은 그 부정선거로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들은 본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잘못된 선택 한 번이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에 대한 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을 거의 저지른 그런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도 이제 곧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온다죠. 그래서 이제 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늘 이 CQ 방송 구독과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최근에 좀 더 구독과 추천을 좀 해주어서요. 저희 방송이 200명을 넘어서 300명이
200명 넘어서 이제 1000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나라가 이만큼 어렵지. 오늘 같은 날 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저승에서 이래 보시고 참 가슴을 칠 일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오늘따라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 공과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들 남은 하루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도 출근길에서도 뵙겠습니다. 예, 다들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요. 또 남은 오후 시간들 잘 보내시고, 예, CQ 방송 좋아요, 구독, 추천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들어갑니다.